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의 정구민입니다. 제가 지난 12일에 CS 2020 주요 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CES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모이고 정말 볼 게 많은데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여정을 함께할 두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 연구실의 이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 연구실의 한광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구민이고요. 저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 이름은 스마트 인베디드 시스템 랩이고요. 목차에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세 파트로 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CS 2020 주요 동향하고 주요 분석까지 1차 파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 보는 2020 아무래도 이게 핵심일 텐데 요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영상을 세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일 열리거든요. 일반 전시는 4일인데 미디어 데이가 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부터 5, 6, 7, 8, 9, 10 해서 총 6일 동안 이제 열리게 되고요.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사실은 작년 숫자입니다. 아직 올해 집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CES는 원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그러니까 가전 전시회였는데 이제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2010년, 2011년 이때 이제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CES, MWC가 상당히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CES는 이제 스마트카, 로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IT 융합기술 전시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CES가 참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볼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헝거 마케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4일 동안만 딱 보게 하기 때문에 다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갔다 와서도 세미나가 쭉 열립니다. 네, 저도 그 다음 주에 1월 17일에 전자신문 세미나에서 CES 2020 요약 발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워드들, 내년의 키워드들을 보면 뭐 당연히 가전이고요. LG 삼성의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드론, AR, VR, 5G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과 광고, 디자인과 제조, 블록체인 이런 키워드를 세 개의 키워드들을 CES에 새롭게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전시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전시하는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요 삼성 LG의 가전이 메인이었던 거죠. 네, 미국 쪽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두 업체가 주가 되는 CES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동차사가 자동차 전시하기 이전, 그러니까 2012년 요 이전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전시들밖에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데 모터쇼보다도 이제 자동차 기술을 축약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도 이제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MW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시를 하고요. 뭐 자율주행 트랙도 좀 있고 해서 상당히 자동차 전시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전하고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이 두 개가 좀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사우스홀에 가면은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키워드는 이제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 AR, VR 이런 업체들을 이 사우스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즈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들, 저 베네시안 호텔하고 연계된 샌즈 엑스포에 가면은 밑에 층에는 유레카 파크가 있습니다. 유레카 파크 상당히 히트쳤고요. 유레카 파크는 주요 스타트업들을 모아가지고 재밌는 전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홀에서는 이제 웨어러블이나 피트니스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시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전시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말고도 또 여기저기서 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위로 가면 호텔에 가면 또 전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곳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잘 찾아서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CES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보면 일단 주요 기업 동향을 봐야 되고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LG, 삼성, 퀄컴, 인텔, 벤츠, 현대 이런 다양한 주요 기업들의 동향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별 동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ES 2019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시가 크게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전시가 이제 부각되는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기술 키워드별로 어떤 키워드가 인기가 있고 어떤 키워드가 내년에 중요할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상이나 이런 걸 받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신데렐라처럼 쫙 뜨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CES 2019에서 이제 한 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작년에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전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전시가 약해졌는데 그런데 요 드론 인공지능 로봇에 가면 중국의 3대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JI 있고요. 드론의 DJI, 그 다음에 로봇의 유비테크,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이쪽이거든요. 요 호라이즌 로보틱스 3개 업체가 있었고요. 2018년에 이제 시장 가치 추정액은 각각 15조 원, 5조 원, 1.5조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DJI가 23조 원 됐고요. 로봇 유비테크가 CES 끝나고 바로 투자를 더 받아서 11조 원의 몸값이 됐고요.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4.5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CES 이후에 SK그룹에서 SK차이나 주도로 SK차이나와 중국 자동차 업체가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약 7천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타트업에도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DJI가 지금 미국 쪽에서 약간 견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잘 버티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요.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나왔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플랫폼 지금 엔비디아의 페가수스가 320톱스의 초당 320 테라 오퍼레이션 정도의 속도에다가 이제 300와트의 전력 소모를 내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로보틱스에서 2020년도에 뭘 하겠냐고 발표를 했냐면 300톱스의 60와트 정도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뒤처져 있는 분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칩은 지금 삼성, LG만 발표를 했고요. 아직 스타트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제일 앞서 있는 UX 팩토리나 퓨리오사 AI도 아직 칩셋이 안 나왔고요. 아마도 내년 초에 UX 팩토리가 한 8톱스 정도의 인공지능 칩셋을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처음으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유비테크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 이파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로봇 업체랑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그 유비테크의 로봇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오퍼레이팅 코스트 부담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비테크 말고도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또 이제 시장을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산업 혁신하고 제도적인 보완들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핵심 키워드 웨어러블의 핵심 키워드 중에 CES 2019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단순히 정보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떠나서 진단을 넘어서 치료까지 가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DA의 인증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보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ES 2020 첫날인 5일에는 미디어 이벤트가 2개가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2020년 주요 산업 동향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크트렌드 2와치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CES 언베일드 라스베가스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잠깐 CES 이전에 미디어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고요. 우리나라 미디어들도 여기에서 많이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미디어데이 이틀 차인 1월 6일에는 주요 업체들의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키노트가 있기 때문에 프레스 컨퍼런스는 빠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해외 업체는 이제 중국의 바이톤이라든가 독일의 보쉬, 컨티넨탈, 미국의 퀄컴, 프랑스 발레오, 일본의 도요타, AMD, 인텔, 소니, 임파서블 푸드 이런 업체들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잠깐 좀 보면 많은 업체들이 다 자동차 쪽이고요. 그 다음에 칩셋 업체들, 미국 쪽에는 칩셋 업체들, 퀄컴, 인텔, AMD가 있고요. 그리고 임파서블 푸드라는 푸드테크 업체도 예정이 돼 있다. 이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2020 동안 주요 기조연설은 꼭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의 키노트하고 벤츠의 키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김현석 사장님께서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벤츠의 이제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상당히 이력이 특이합니다. 보면은 2016년 파리 모터쇼 때 당시에 이제 벤츠의 디터 대체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이제 전공이 전기전자인데 벤츠에 있는 기간 동안 기계 공부를 하라고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2016년 파리 모터쇼에서 한 얘기는 이제는 전기전자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CEO 올라 칼레니우스는 세 가지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볼 때 외국인인 거죠. 스웨덴 분이고, 그리고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마케팅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0대예요. 젊은 벤츠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산업에서 젊은 벤츠를 이끌어갈 CEO로 올라 칼레니우스 CEO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나 이제 퀴비, MBC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좀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CES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조연설을 뛰어넘는 트렌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CES 2019에서는 이제 기조연설을 많이 안 봤었는데 두 개의 기조연설이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CES 2020 참가하는 주요 업체, 이제 꼭 봐야 될 업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주로 어떤 대기업이나 이제 유니콘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삼성, 현대 이렇게 좀 있을 거고요. 여러 구글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TA 주요 분석인데요. 요 페이지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CTA가 2020년대는 데이터 시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연결의 시대를 넘어서 데이터의 시대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요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5 테크놀로지 트렌드 2 와치 2020이라는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년 이제 CTA가 내는 이 보고서는 그 다음 해의 대표적인 기술 트렌드, 대표적인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이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제가 뭐 그 스마트 TV라든가 아니면 뭐 가전 해가지고 쭉 스마트홈 키워드 CES 2020에 출품되는 제품들이 가지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 키워드는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가 있고요. 치료로 변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이 일하는, 출근하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 차세대 교통, 얼굴 인식, 식품의 미래 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11월 발간됐고요. 얼마 전에 코트라에서 요약 보고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치료거든요. 그래서 보면 건강 관리, 단순한 정보 수집해서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질병 예방 및 치료로 발전하는 트렌드. 이 트렌드가 상당히 이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직접적인 치료 개입을 하거나 VR을 통해서 뭐 정신 건강 또 장애를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트렌드로 새로운 트렌드로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터치포인트라는 업체는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촉각을 자극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이런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에 나왔던 제품 중에 이제 모디우스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이제 시상 하부에 자극을 주는데 하루 1시간을 뭐 하게 되면 뭐 평균 뭐 한 달에 4kg 빠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못 들어오면 아마 인증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힐리움이라는 제품은 이제 AR, VR로 이제 여행을 통해서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차세대 교통이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플라잉카가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플라잉카가 메인이고요. 그래서 드론 형태, 유인 드론이죠. 그래서 수직 이착륙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그 2040년이 되면 3,28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최근에 비전을 어떻게 내냐면 자동차 50%, 플라잉카 30%, 로봇 20%의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많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버라든가 벨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플라잉카에 대한 것을 또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 이제 자율주행 얘기도 조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품의 미래인데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IoT 기술로 식량 생산량을 증가한다. 이건 5G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식량의 자라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잘 자라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3D 프린티드 푸드.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이슈였습니다. 뒤에 잠깐 보실까요? 제가 CS2019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임파서블 푸드의 햄버거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언론에서 이제 CES 때 이 임파서블 푸드 얘기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비욘드 미트라는 업체가 2019년 5월에 이제 상장을 했던 거죠. 25달러에 시작해서 뭐 거의 200달러까지 갔었던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원입니다.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햄버거 패티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거죠.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데 올해 5월에 역시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푸드테크 쪽이 상당히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면 여기에서 식별이나 보안 목적, 사실 이제 얼굴 인식이 잘 되면 우리가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그냥 얼굴 인식에 돈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디 뭐 건물 들어갈 때 하면 되고 뭐 이런데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약간 이슈가 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앞서 있는 업체가들이 어디냐면 뭐 아마존, 미국과 중국 업체,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업체들하고 뭐 센스타임이라든가 뭐 사이버링크라든가 맥비 이런 어떤 중국 업체들도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많이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사이버링크에서 이제 AI 얼굴 인식 엔진인 페이스미가 선보일 예정이고요. 투야란 업체들이 사람들이 얼굴 인식해서 집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여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그 설명들이 좀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봇 리포팅 포 듀티, 출근하는 로봇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케어기빙 로봇,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교육을 도와주거나 소매형 로봇 이런 어떤 로봇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로봇이고요.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도 커가고 있고 이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 업체고요. 일본의 어떤 케어용 로봇이고요. 그다음 뭐 교육 로봇이라든가 뭐 다양한 로봇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파트 1을 마치고요. 파트 1에서는 CS 2020 개관하고 전시장 구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CTA의 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